10년을 믿었는데 우리 사위가 무능력자였다고? 제사상 앞에서 한 어르신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 깡마른 걸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 친척들의 비웃음이 사위의 45kg 팔뚝을 향합니다. 10년 전 쪽지 한 장에 적힌 약속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100배로 갚겠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10년간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습니다. 15년 전 선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위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0년의 침묵 끝에 터진 한마디. 과연 이 반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45kg 사위 비웃던 친척들. 10년 뒤 알게 된 사위의 진짜 능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정한 서재 안으로 따스한 봄빛이 스며듭니다. 김 변호사는 창가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책장엔 두툼한 판례집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벽면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3번 울립니다. 김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봅니다. 들어오십시오. 편하게 문을 여시면 됩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어르신의 허리가 많이 굽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 의자에 편히 앉으시지요. 어르신이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김 변호사가 권한 의자에 어르신이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말없는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고 어르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르신이 지팡이를 쥔 손에 조금씩 힘을 주십니다. 떨리는 입술을 달래며 무언가 말하려고 애씁니다. 김 변호사가 물 한 잔을 따라 어르신 앞에 건넵니다. 천천히 드시고 편하신 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여시며 첫 마디를 꺼내려 합니다. 어르신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조금씩 돌기 시작합니다. 김 변호사는 두 손을 모으고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이 이 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각오를 합니다. 서재는 여전히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공기를 채웁니다. 변호사님, 우리 사위가 친척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어르신의 첫마디가 서재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의 말을 경청합니다. 사위 몸무게가 45kg밖에 안 나간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조금씩 배어나옵니다. 친척들이 제사 때마다 사위를 무능력자 취급합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내 조용히 펜을 듭니다. 어르신이 지팡이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붉어집니다. 고모부가 사위 팔뚝을 잡으며 놀리는 겁니다. 이 깡마른 걸로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겠냐고요. 어르신의 눈가가 점점 더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참기만 합니다. 김 변호사는 말없이 듣고만 있지만 눈빛은 진지합니다. 10년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습니다. 딸아이가 시집갈 때 제가 사위를 믿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물을 한 잔 더 따라 어르신께 건넵니다. 어르신이 물을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위를 잘못 봤던 걸까요? 그 물음 속에는 10년간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침착하게 어르신을 바라봅니다. 먼저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되짚기 시작합니다. 이제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펼쳐질 차례입니다. 10년 전 사위는 가난한 법학 고시생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밀릴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청년의 눈빛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딸이 그 친구를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어르신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옷은 낡았어도 인사는 누구보다 또박또박했어요. 사위는 어르신께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고 합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 받은 은혜를 100배로 갚겠습니다. 어르신은 그 쪽지를 지금도 지갑 속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그 의지를 믿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친척들은 어르신을 미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45kg 깡마른 놈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죠. 하지만 어르신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위의 마른 몸이 아니라 단단한 정신을 본 것입니다. 결혼식 날 사위는 어르신께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 약속을 1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사위분을 의심하시게 됐습니까? 어르신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제사 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김 변호사는 펜을 들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번 제사 때 친척들의 태도가 노골적이었습니다. 특히 고모부가 사위를 대놓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야, 자네 팔뚝 좀 만져봐도 되나? 고모부가 사위의 마른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치욕적이었습니다. 이 가는 팔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친척들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참다 못해 고모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사위가 듣고 있으니 그만 좀 하시게. 하지만 고모부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아니, 형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10년 됐는데 아직도 고시원 사는 거 아닌가? 친척들의 비웃음이 제사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위는 끝까지 말없이 뒷정리만 묵묵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르신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사위분 직업이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법률 일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사실 사위는 지난 10년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사위분이 45kg를 10년간 유지한 이유 아십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김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그건 타고난 체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김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입니다. 사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체중과 체지방을 정확히 45kg에 맞춰 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시험 말씀이십니까, 변호사님? 김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내 어르신께 보여드립니다. 사위분은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십니다. 어르신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집니다. 연봉만 해도 수억 원을 받고 계십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사위분은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아왔습니다. 친척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본 것입니다. 10년 동안 누가 진심인지 시험해 온 셈입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은 다 뭡니까? 어르신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섞여 나옵니다. 김 변호사가 어르신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만은 예외였습니다. 사위는 어르신의 진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을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사위가 건넨 서류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어르신께 두툼한 파일을 펼쳐 보입니다. 사위분이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자료입니다. 어르신이 서류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친척분들이 어르신 몰래 선산 일부를 팔았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15년 전 고모부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당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어르신께 보여드립니다. 사위는 이미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분은 복수가 아닌 권리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로펌 동료들과 함께 법적 근거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친척들이 받은 돈의 흐름까지 모두 추적했습니다. 이제 선산은 다시 어르신 명의로 돌아올 겁니다. 김 변호사가 최종 서류에 어르신의 서명을 요청합니다.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이름을 적습니다. 사위분은 이 서류를 다음 제사 때 공개하겠답니다. 친척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계획인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사위는 왜 저한테 말 안 했습니까? 김 변호사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르신께서 상처받으실까봐 혼자 감당한 겁니다.
사위는 10년간 장인어른만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어르신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제사상 앞에서 사위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사위를 비웃는 눈빛으로 봅니다. 고모부가 또다시 사위의 팔을 만지려 손을 뻗습니다. 야, 자네 올해도 45kg를 벗어나지 못했나? 하지만 사위는 이번엔 고모부의 손을 뿌리칩니다. 제사상 위에 검은색 서류 봉투를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립니다. 이게 뭔가? 혹시 유언장이라도 쓴 건가? 사위가 봉투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펼칩니다. 15년 전 선산 매매 계약서 사본입니다. 고모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확정 판결문입니다. 사위가 서류를 한 장씩 친척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선산은 오늘부로 다시 장인어른 명의로 돌아갑니다. 친척들이 벌떡 일어서며 항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위는 흔들림 없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고모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건 오해야. 당시 어르신이 허락하셨어. 사위가 냉정하게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합니다. 당시 고모부가 위조 서류로 속인 대화 내용입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위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비웃던 친척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하나씩 일어섭니다. 제사상 앞은 고요하지만 정의가 바로 선 순간입니다. 다시 서재로 돌아온 어르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드립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사위가 저한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정성스레 접힌 편지를 꺼냅니다. 김 변호사에게 읽어달라며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장인어른, 10년 전 약속 기억하십니까? 100배로 갚겠다던 그 다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의 평생 지켜온 땅을 되찾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편지를 접어 어르신께 돌려드립니다. 어르신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힙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위를 의심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김 변호사가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는 어르신 몫입니다.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사위한테 가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까지 어르신을 배웅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어르신. 어르신이 밝은 얼굴로 서재 문을 나섭니다. 서재엔 다시 고요한 봄빛만 남습니다. 김 변호사는 창가로 돌아가 차를 마십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관계가 따뜻하게 회복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45kg 사위 비웃던 친척들. 10년 뒤 알게 된 사위의 진짜 능력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